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시나요?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소식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찍어버렸거든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이었어요. 특히 국내 단일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긴 건 처음이었죠. 이번 실적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어요. 아직 사업부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의 4분기 영업이익만 16에서 17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80%에 달하는 수치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두를 앞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D램부터 이야기해볼게요.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이 D램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범용 D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D램의 가격이 오를 때 물량을 가장 많이 팔 수 있으니 실적이 크게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여러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는 데도 성공했어요. HBM은 AI 반도체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HBM을 찾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HBM이 한 번에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라 사실상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은 물론 엔비디아까지 HBM 주문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이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 앞으로도 더 커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업계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삼성전자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을 129조 원, 작년보다 197% 증가한 수치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15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14만 3,900원이었으나 글로벌 투자은행의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너무 일찍 팔지 말라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과연 삼성전자는 꿈의 24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매수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애플과 구글, 두 거대한 빅테크가 동맹을 맺는 장면을 말입니다.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몸값은 단숨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AI 시대 최대의 빅딜, 도대체 이 두 회사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애플과 구글은 엄청난 원수 사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애플을 훔친 제품이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두 기업의 갈등은 에릭 슈미트에서 출발했어요. 당시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애플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안드로이드가 아이폰과 직접 경쟁하게 되면서 애플 내부에선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애플과 구글의 싸움은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 업체들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며 긴장 관계를 이어왔는데 갑자기 애플과 구글이 화해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동맹을 맺은 겁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요즘 애플 잘 나가죠? 하지만 애플에게도 분명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I. 애플은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시리 역시 오랫동안 단순 명령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2024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이에 챗GPT를 연동하는 듯 했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1월 12일 애플은 차세대 AI 파트너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낙점합니다. 시리 등 애플의 차세대 AI 시스템에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죠.
요즘 AI 서비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업계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즉 AI의 기본 뼈대라고 부릅니다. 아이폰이나 맥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요약, 검색, 대화 같은 기능을 얹어서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애플은 이 기본 뼈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구글의 기술을 활용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시리는 한 번에 한 가지 명령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의 앞뒤 맥락을 이어받고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 결론을 주며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까지 제안하는 AI 비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동맹은 구글에게도 엄청난 기회라는 평가예요.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만 약 20억 명, 그 거대한 애플 생태계 안으로 제미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AI 영향력은 단숨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기며 4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역사상 4번째 기록이죠. 구글은 제미나이 3 출시 이후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올해 월마트와 손잡고 AI 쇼핑 경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I'm super excited to see it all come to life, and I think Walmart is leading the way in agentic commerce, and I'm looking forward to jointly improving the experience and creating value together. 삼성전자와는 제미나이 기반 스마트폰 생산량을 8억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구글은 AI 모델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갖춘 드문 AI 풀스택 기업이라는 극찬에 가까운 평가도 나왔어요. 애플과 구글의 동맹, 이로 인해 빅테크 간 AI 패권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 협력은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결제, 또 결제. 어느 순간부터 국산 게임은 게임 실력보다 결제 내역이 더 중요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 사이 일본은 콘솔과 IP로, 중국은 물량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이용자도 떠나고 시가총액도 뚝 떨어진 국내 K게임 시장. 대체 이용자들은 왜 국산 게임에 등을 돌렸을까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게임 업계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PC방 문화와 함께 스타크래프트가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았고 자연스레 온라인 게임은 한국의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게임 이용률은 50.2%,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만 해도 게임 이용률은 74.4%, 국민 4명 중 3명이 게임을 즐기던 시절이었는데 단 3년 만에 게임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대체 왜 게임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이유는 게임이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숙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현실 살아가기도 팍팍한데 게임 속에서도 퀘스트를 깨고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구조.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은 몇 시간씩 붙잡아야 하는 게임 대신 짧고 간결하고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게임사들의 과도한 금전 결제 유도 역시 이용자 이탈을 가속했어요. 요즘 흔히 가차라고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 구조가 대표적인데요. 이 아이템에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써도 확률이 높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이 쌓여온 겁니다. 게다가 2020년대 들어 리니지 스타일의 모바일 MMORPG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국내 게임 업계는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게임 스타일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비슷한 시스템, 비슷한 성장 구조, 비슷한 과금 방식을 가진 이른바 리니지 아류작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게임들은 이용자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 새로운 재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떠난 이용자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영상 콘텐츠입니다. 조사 결과 게임을 대체하는 여가 활동으로 무려 86%가 영상 콘텐츠 시청을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숏폼 콘텐츠도 포함돼요. 복잡한 조작 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영상 콘텐츠가 긴 플레이 타임과 높은 몰입을 요구하는 게임보다 더 강력한 대체제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게임의 또 다른 경쟁자들도 등장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AI 캐릭터 채팅 앱입니다. AI 캐릭터 채팅 앱은 사용자가 직접 웹소설의 주인공이 되거나 AI 캐릭터와 관계를 맺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스캐터랩의 제타, 리튼의 크랙 같은 앱은 이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화의 정교함이나 시각, 음성 효과에는 한계가 있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최근 1년 사이 국내 주요 게임사 7곳에서만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1조대였던 이들 기업의 시총은 현재 27조 수준까지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용자 이탈, 신뢰 하락, 변화에 뒤처진 산업 구조가 그대로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K게임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국산 게임은 떠난 이용자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